그러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과 기소유예를 못 받고 재판으로 가서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성범죄자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경찰서 가서 성범죄자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주소나 휴대폰 차량 번호가 바뀌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원래 성범죄로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런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이 기소유예는 가운데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검사가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해 주는 겁니다. 죄가 아예 없는 것은 불송치, 혐의 없음, 무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한번 봐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소, 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다 해도 나중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기소유예 받은 것이 취소되고 그것까지 재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과 기소유예를 못 받고 재판으로 가서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성범죄자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경찰서 가서 성범죄자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주소나 휴대폰 차량 번호가 바뀌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원래 성범죄로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런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면 신분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규정상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당연퇴직되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신분이나 직업에 큰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받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성범죄 사건은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이 경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어깨를 잡아서 껴안은 경우, 술 취해서 걸어가던 사람의 엉덩이를 한번 만진 경우, 회식 중에 지인 허벅지를 한번 만진 경우, 손을 잡은 경우 이렇게 일회성 강제추행 사건이 해당합니다. 또 일회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도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심야에 오픈 채팅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일회성으로 선정적인 대화를 보낸 그 정도의 사안을 말합니다. 핵심은 경미한 사안일 것과 일회성입니다. 두 번째는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즉 성범죄로 수사받는 것이 처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자필이든 워드든 상관없습니다. 양도 상관없습니다. 한 장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합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직접 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고 검찰청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건 경위를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볼 때 아주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노리고 한 것과 우발적으로 한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전과
사건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는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셔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 자체가 중한 것들은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아동이나 미성년자 성범죄, 성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추행 부위나 정도, 방법이 불량한 경우, 예컨대 술에 취해 아무런 의식 없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경우 등입니다. 또 여러 명이 함께 추행한 경우, 즉 특수강제추행, 특수중강제추행이라든지 흉기 같은 것을 사용한 경우, 강간이나 중강간, 스토킹 이런 것들은 사안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 자체는 경미하지만 재범이거나 반복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은 기소유예 받았는데 또 저질렀다면 다음부터는 기소유예가 안 됩니다. 예컨대 지나가는 사람의 가슴을 만진 경우, 그게 첫 번째였다면 합의하고 반성한다면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기소유예가 안 됩니다.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구공판 되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공중밀집장소 추행도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를 알아보다 보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는 검사가 단순히 그냥 한번 봐주는 게 아니라 기소유예를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8시간이나 16시간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겁니다. 그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검사님이 결정하려고 하는데 교육받는 거 동의하시나요? 그거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보호관찰소, 요새는 준법지원센터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가셔서 정해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을 안 받았다고 검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벌금이든 정식재판이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반드시 교육은 잘 이행하셔야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게 주인이 알바생을 매일 한 번씩 신체 주요 부위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일주일간 총 7회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았습니다. 일체 인정하고 검찰청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기소유예에 필요한 여러 사정들을 변호사를 통해 잘 소명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가지 않고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점들 말씀드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개입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잘 검토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